안녕하세요. 타로스 스위스 엔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간 타로에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영상이 나를 한 번씩이래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를 켜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좋은 마이크는 아니겠지만, 안 켜고가 참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을 하다가 이제, 아닌가 보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냥 하루를, 딜레이 시켜서 오늘 찍는데, 음,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꿈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유튜브다라고 초등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참 유튜버, 스트리머, 접근이 그만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접근이 쉬운 만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좀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라는 게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이제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죠. 이게 어른들이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자 그런 걸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죠. 그 대부분 많긴 하지만 유근영 선생님이라고 그분 영상을 좀 보면서 확실히 저런 분들이 용기가 있구나. 사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하면서 지나가고 말고 그냥 넘기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솔직히 요즘에 애들이 더 무서운 게 어른들을 팹니다. 중학생들이 어른 밀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음, 아이 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뇌졸중 때문에 사망하고 애 트라우마 되고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요즘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구나. 우리 예전에 어, 모습들을 쭉 돌아보면 잘못하면 혼나는 게 맞죠, 어른들한테. 근데 그 말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학교 교육이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때인데, 그게 제7차 교육과정 학생 인권조례, 그 인권조례라는 그 항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조차도 통제가 안 돼서 경찰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났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는 학생 인권조례를 학생들이 스스로 음, 없애기로 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면서도 배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학생들이 원한다는데 어떨 거 아닙니까? 그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큰 그분들이 학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키우고 하니까 지금 교권이 붕괴가 되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선생님 하늘 같은 스승님,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여튼간 안 좋은 것부터 사실 보이기도 하던데, 저는 뭐 그게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건 잘못을 했을 때 얘기지 않습니까? 잘못을 안 한 애들은 그렇게 험하게 뭐 매를 맞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겠습니까? 내가 잘했었으면 안 맞았겠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잘했다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렇게 안 맞았겠지. 공부가 취미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이 밀어주셔야죠. 예체능이 맞다, 예술고등학교를 가든지, 뭐 예고 많지 않습니까? 예고를 편입을 시키든지. 근데 예고도 공부 못하면 못 갑니다. 공부 잘해야 돼요. 연극영화과, 연기에 재능이 있고 감수성이 우리에는 풍부해서 뭐 마음이 여려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공부 빡세게 시켜서
연극영화과 이런 데로 가면 되죠. 연극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걸 좀 살려줘서 연기를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이에. 그래서 어, 공부를 못하는데 연기만 잘해. 어디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공부를 해야 연극영화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지. 그거를 배우지 않고 한다? 음, 그건 성인이 돼서 해야죠. 자신이 정말 좋아한다면 부모의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어, 극단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연기를 따로 배우는 거죠. 성인은 이제 부모의 영향을 또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에서 막 10년, 뭐 15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이런 나이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 마치고 극단 가서 연기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명 생활만 한 20년 하신 분도 있고 15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엑스트라 하나 뜨고 아니면 보조 출연자로 떠서 연기로 연기자 쪽으로 이제 계속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은근히 계십니다. 그 뭐 대학로 이런 데 보면 극단에서 스카우트 일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빨리 어른 날일수록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공부 학업이 바탕이 돼야 된다. 머리가 나빠요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성실함을 증명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증명을 할 수 있는 성적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 사람은 성실하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공부는 못하는데 연기는 잘해요. 어디 가서 통할 겁니까 그거? 안 통해요 그거. 그런 것도 있고요. 참 교권, 저희 때는 카네이션도 다르고 스승의 날 때 거의 뭐 체육대회를 같이 했다고 봐요. 네. 그때 카네이션 달아주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리 묶고서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편지도 많이 쓰고, 한 선생님하고 이제 그 점심시간 때 그냥 야구 배트랑 농구공 들고 와서 이제 글러브하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놀기도 놀고,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그게 아니면 농구,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하면 선생님들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여자 선생님들도 같이 할 만한 게 많죠. 음, 이제 그 쉬는 시간이라든지 활용해서 여자 선생님들하고 이제 가사 뭐 이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뭐 요리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호박전 굽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선생님 몰래 뭐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선생님 들어오는 순간 이제 탁자 위에 딱 올려놓으면 감동도 받기도 하고, 같이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해서 뭔가 좀 특별한 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분명히 수업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딱 하고 있으면 주위에 이제 관심 있게 또 쳐다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만드는 뭔가 있었죠. 뭐 종이접기나 뭐 독후감 쓰기 이런 것도 많이 했었으니까 너무 새록새록하게 아름다운 추억. 성적만 잘 나왔었다면 미움받지 않고 음, 참 즐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과목 여러 가지 뭐 몇 점 이상 아마 틀려서 그 기준점이 안 되니까 많이 맞기도 했고, 뭐 빽빽이라 해서 계속 쓰고 계속 똑같은 거 조그만하게 쌓아있고, 그것을 한 몇 바닥 해가지고 막 몇 장씩 쓰고 그랬는데 나쁘진 않아요. 왜 제가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때 기억을 떠올렸을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은 일체에 맞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칭찬만 듣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만 공부했으면 절대 맞을 일이 없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옛날에 그 선생들이 한 거를 지금 벌 받는 거다. 근데 정작 그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하고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요. 연금 받고서 정말 편하게 살아요. 근데 지금 박봉입니다. 대우도 못 받지. 박봉에다가 지금 선생님도 진짜 불쌍해요. 애들한테 손도 못 대지. 요즘에 현장에서 그런 얘기 나온답니다. 그냥 말썽 부리는 애들은 상대조차 안 한다. 이유는 어차피 저 애가 크면은 부모한테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금쪽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쪽이가 된 상황이 됐으면 이제 자기 부모님들 이제 책임을 지라. 학교에서는 인성교육까지는 안 시켜준다.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 좀 보고 있어도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참고 넘어간대. 어차피 학부모들이 항의도 많이 올 거고 하니까. 그리고 퇴근 후에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그런 적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카톡이든 뭐 전화도 학교 마치고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다니까 그것까지 사생활 침해이기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지금. 하여튼간 한국이란 나라가 많이 바뀌고 변해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런 금쪽이들 다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다 막 성격 막 더럽고 막 뭐하고 이런 거 그게 학교에서 얘기지. 사회는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잘려요.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부딪히고 하면 어른들한테 깨지고 이렇게 합니다. 고집이 셌다 그러면 나를 이길 자가 없었다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는 쪼그리가 안 되고 계속 내 고집대로 한다. 아는 것도 없는데 고집만 세다. 그러면 또 깎이기도 깎이고 어떻게 깎이냐 막 혼나죠. 혼나는데도 막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막 하면 거기서 또 잘려요. 다른 회사 또 잘려요. 그러면 이제 슬슬 자기 입장에서 몇 번 잘리다 보면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생각을 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데 얼마나 잘못한 게 있길래 다른 애들은 편하게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학창시절에 잘 다니고 또 이 모양일까? 근데 학창시절에 잘 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괴롭히고 선생님들이 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막대하고 선생님들은 그때마다 그냥 큰 제재 없이 나한테 뭐라 안 하니까 막 나갔었고 근데 사회는 아니거든요. 진짜 냉혹합니다. 돈 벌려면 직급 체계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나와서 정신 차리는 애들 진짜 많죠. 그냥 함께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많이 회사들이 주도를 하니까 가족이 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술만 한 잔 먹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 그건 언제 잘못했지 이렇게 하고 한두 번 이제 부딪히고 잘리기도 하고 막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막 화풀이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깎이면 그 조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뭐 술 먹고 울든지 뭐 힘들다고 막 소리친다든지 막 이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지 고집이 꺾인다. 기세가 꺾인다. 난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꺾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강하면 유연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대부분 팍 꺾여버려요. 한 번 꺾이면 어떻게 되나 유순해진다 한 번에. 근데 꺾이기가 조금 몇 년 걸리겠죠. 그게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잖아요.
맞고 큰 애들도 사회 초년생 때 참 힘든데, 안 맞고 큰 애들은 말로 조지고 이러면 답 없습니다. 일적으로 조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화를 낼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인 건데, 뭐, 내가 아무리 우겨봐야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는데, 성인들 사이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성인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뭐,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경찰도 패던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 선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경찰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총 겨눠요. 겁나서 어떻게 할 건데. 거기 더 심하면 총 발사도 합니다. 애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한국도 총기를 휴대를 하고 있지만 안 쓰고 있는 것 뿐이고, 한국 경찰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다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 경찰분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 좀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소방관도 그렇고, 소방관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우 못 받고 장비 노후화되고 자기 사비로 사야 되고 이런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방관, 경찰, 이런 군인, 이거는 진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큰 공을 세운 거지만, 평소에 그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애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경찰이 되고 싶어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강대국이 된 게 아니라 어거지로 된 거예요. 어거지로. 많은 노력자들은 자기 후배 양성에 늘 신경을 썼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 받아들이는 애들만 꾸려갖고 가서 이제 대학원까지 올라가는 거지만, 지금은 꾸려서 갈 애들이 극히 드물어졌다는 거. 인구 축소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좀 대우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이 없으면은 나의 유년 시절에, 어린 미성년자 시절에 재미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의 재밌는 그런 추억거리?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유익하고, 내가 모르는 걸 미리 배우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지식을 어렸을 때 배우니까 남들보다 더 아는 척을 더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있죠. 남들 정보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모르는 걸 전 발로 스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발품 팔아가면서 직접 정보를 모아갖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대단하죠. 그 사람들은 전혀 움직일 생각도 없고, 또 그런 정보만 얻기만을 원해요. 공짜로. 노력도 없이. 그런 사람이 제일 좀 실수 얌체 같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피하는 것만 찾고 이러면 어이가 없죠. 지금 와서 전화 받으면 모르는 전화 올 때도 있고요. 아는 전화도 올 때도 있고, 오면은 30초 만에 끊어버려요. 제가 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와서 오늘 요즘에 일 좀 있나? 저도 놀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일이 없나? 알았다. 또 이게 이렇게 많아요. 쓸데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 연락처들이 좀 많이 퍼져서 다 이제 그걸 사람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모든 전화번호도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담당자분이시냐, 요즘에 일 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데, 그래도 30초에서 1분 안에 끊는 거는 너무, 받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통념이에요. 그냥 그게 편하죠.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지지도 받고 이야기도 전에 전달해서 이렇게 듣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찾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분들은 자기 뭐 따질 거 다 따지고 하기 싫고 뭐 하고 이렇다, 이런 뭔가가 있으니까 배제가 됐었던 부분인 거고, 정말 일 잘하는데 이 사람이 놀고 있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어디 이제 소개를 해줘서 한번 들어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보겠죠. 음, 근데 요즘엔 그 정도로 일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저도 일이 없는데 그렇게 추천해 주기가 뭐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논다고 하지만 어, 진짜 논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 비했을 때 예전에 주 6일이 됐다면 지금 반토막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있는 데로 온다? 그럼 제 밥그릇이 뺏기는 겁니다. 경쟁자가 늘어나 버리면 저는 그만큼 더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이, 지금 나라가 뿌리 산업인 건설업이 이제 망해 갔으니까. 그렇죠. 저도 건설업 쪽에 이렇게 눌러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지만 건설업 가기 전에는 거의 10년을 공장으로만 다녔어요. 공장이 편했거든. 그리고 근데 공장이 자동화로 바뀌고 나고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오다 그래서 한국어가 전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산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화 아니면 불법 체류였으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더욱 일할 데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건설업으로 들어와야지. 근데 건설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건설업의 씨가 말랐어. 우리나라는 건설업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건설업을 죽였단 말이죠. 이번 정권에서. 그래서 뭐 민생지원금 뿌리는 데다 다 퍼붓고,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주고 그 돈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놀고 있어도 써라 푸는 겁니다. 정체로. 나라에서 통째로 돈 줄게 누가 일합니까? 뭐. 포퓰리즘이라 하죠. 마두로 대통령 때처럼 자꾸 돈을 풀고, 여기서 이제 마약도 지금 솔직히 우리 암암리에 돌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공중파 방송이 전혀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약에 관련해서 많이 안 나서지.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유튜브 뉴스를 보면 뭐 베트남인들끼리 클럽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베트남 애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에 마약 파티가 일어났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또 많아요. 은근슬쩍. 근데 그거를 좀 잡아내야 되는데 공중파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공짜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더 대가를 줘야 되고, 그게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하고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입니다. 근데 너도 나도 잘 살자. 공산주의면 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외로 또 떠나겠죠. 그럼 나라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풀겠죠. 배급이죠, 배급. 그럼 나라 끝장나는, 민주주의는 끝장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끝장났다고 봐요. 저는 3분의 2 정도는 이미 공산화돼가고 중국 쪽으로 넘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에 벌써 딱 넘어갔고, 한국 곳곳에 이제 딱 넘어갔고, 나머지는 불법 체류자들이 싸게 방을 구해서 들어가 있고요. 어마무시할 겁니다. 불법 체류도 빨리 쳐내고 공산주의 세력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걸 다 어떻게 가르치나 모르겠지만, 저도 글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누르고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입법이 안 돼서 다수의
민주당. 뭐 이래서 뭐 저도 제가 우파라고 하는 그쪽으로 될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음, 중립이거든요. 왜냐면 정책을 보고 뽑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당을 밀어주겠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는 이쪽 좌쪽이든 우측이든 내가 맞는 공약을 했을 경우 그 표를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좌파가 될 수 있고 우파가 될 수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죠. 한 당을 밀어주고 이러는 거는 유권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어, 뭐라 할까, 광신도 하고 다를 바가 없다. 왜냐면 그 당을 밀어주게 되면 그 당만을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에서 내가 맞지 않는 공약을 내걸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있을 수 있지? 그게 문제입니다. 나라라는 거는, 운영이라는 것은 동네 반장 선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명확해야 되고요. 타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저도 사실 민주당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파라고 불리는 하여튼 여야를 번갈아 가면서 막 찍었던 사람이었고, 최근에 와서 어,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해서, 예, 그때부터 해서 정치를 관심을 가지게 됐고, 처음에는 그때 유독 이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잠시 했다가, 이제 지금 우파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 가짜뉴스, 뭐 민주당이 가짜뉴스 하지만 사실 진실은 결국 우파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보가 더 명확합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이 둘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내가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음표죠. 근데 내가 아니라, 여보세요? 하나 둘 셋, 나라면 좌파 우파 헷갈려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시선이 더 베스트거든요.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가 제대로 된 객관적인 시선이에요. 문화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온 주관대로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파 쪽이 맞구나 해서 저는 우파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뭐 좌파를 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좀 억장이 무너지는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늘 좌파들 보면은 울고 짖고 우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파분들은 논리 정연하게 아주 또렷하게 자신의 주관대로 딱딱딱딱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유즈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많아요. 똑똑하면 우파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또렷또렷하고 명확하고 현실성 있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너는 그러면 계속 뭐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냐?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미우면, 그 정책이 안 맞다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을 찍고 뭐 민주당 안에서도 다 찍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공약을 한 사람만 찍고, 국민의힘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사람에 한해서 찍고 이래야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190석 차지하고 나니까 지금 법안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협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왜냐?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슨 대화가 할 건데요. 그런 명확한 그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경쟁을 체계를 만들어서 누가 옳거나 맞거나 이걸 따지고 해서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정책이 나하고 맞다 하면 그쪽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 투표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넌 누굴 찍을 거야?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소신거 찍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난 뭐 1번 찍고 난 2번 찍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찍는 게 투표니까요. 현명한 투표가 현명한 나라를 만들고요.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되는 거 보고 뭐 한국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미국도 저렇게 사이버 보안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대요. 여러 가지 불법 선거 행적, 그리고 그 데이터화 지금 모으고 있고요. 모아서 한 방에 터뜨리려고. 트럼프라는 게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한 번에 터뜨립니다. 그런 마두로도 한 번에 체포하고, 이재명 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도세도 모르게 체포당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마두로라는 얘가 있거든요. 마두로가 체포되는데 왜 유엔 안보리가 유엔이 아니라 안보리 회의가 왜 한국에서 일어날까요? 한국에 어떤 위협이 없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들.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땐 자기도 체포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보리 회의 한 거 아닙니까? 그 상호 방위조약,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누구도 한국을 쉽게 침범할 수 없는데 거기에 사이버 보안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이란에 지금 정신없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이란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란이 저렇게 시위가 안 터졌다면 한국이 될 겁니다. 존 밀스 대령이 한국에 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악하기로 왔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뭐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지금 높은 직책 하나 받았죠. 죽었습니다 이제. 그분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졌는데 트럼프가 가장 아끼고 굉장히 정보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전 세계 정보를 다루는 그런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도 분명히 터집니다. 멀지 않았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번 터지겠죠. 길어봐야 1년 안에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죠? 미국에 와서 델타포스 쪽이면은 주한 미군에서 원래 이렇게 쭉 나와갖고 사법 차림을 해서 살살 체포를 한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침공은 못할 거야. 한국 대체 원체 방어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올려가서 몰래 체포해서 데려가는, 동선이 어느 정도 밝혀지겠죠. 항상 대통령의 동선이 이제 공개가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만큼 피습이라든지 안보 의식 때문에 감추는데, 근데 미국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 그런데 정상회담, 무슨 모임 이런 데 가면 국가 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동해가지고 잡아가는 거죠.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겠다, 이게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체포가 가능하냐 라고 하신다면, 미국이 지금 유엔에 탈퇴했던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유엔은 무서울 게 없어요. 유엔을 탈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규탄한다? 그럼 유엔에 미국이 있을 때고, 지금 미국 떨어져 나갔습니다. 독자 행동 가능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어쨌든 오늘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한테 뭐 맞는 공약을 여야 구분 없이 따라가서 찍어 주시기를 바라고, 무조건 당만 밀어주는 것은 사이비 종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카드 뒤집어 놨습니다.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 공개했습니다. 앞면을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카드 번호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연결될 테니까 자기 번호 선택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 10, 11, 12, 13, 14, 15일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1번 카드 오픈. 자, 1번 확인 이제 되셨죠?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현재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지금 방향성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방향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활동적이게 되죠. 그래서 행동의 왕이 킹이 될 겁니다. 파일 보겠습니다. 파일은 3 of cups,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소스로 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축하받는 것도 되고요.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혼자서 또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또 고민을 하는데, 돈이나 사람 관련해서 돈이라고 한다면 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불릴 수 있을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건데, 여왕 자체는 내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죠.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전체 카드입니다. 불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신 1번 분인데요. 전체 카드라는 것은 뒤를 생각 안 하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타입인데, 또 다른 의미, 불도저 같은 그런 성격, 그리고 한 성격을 하고 일단 행동을 하고 후회를 하는 타입인데, 이런 타입이 이제 조금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왜냐면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고민을 한다. 그래서 여기 스핑크스 둘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기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한번 지인 적이 있거나 드라마 때문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 성실감이 크다. 2번 성실감이 컸는데, 이게 불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칼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이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2번 상처를 크게 준 적이 있는데, 서로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내 말에 이제 다 얘기한 건 아니야. 그냥 목에서 안 나온 게 한 20% 되고 뱉은 게 40%, 마음속에 40%. 근데 여기 성실감이 떴다? 그럼 후유증이죠. 내가 뱉은 말에 다시 내가 때려 맞는 거죠. 그래서 성실감이 크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기호컵스, 겉으로는 잘 지내고 편안하게 얘기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근데 티가 안 나죠? 불 같은 성향은 포커페이스가 강해서 그래요. 자, 일요일은 킹 오브 펜타클스. 돈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킹 오브 펜타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에 관련돼서 온통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사람 문제가 포함되겠네요.
여기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내용은 사랑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자, 월요일부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 무슨 의미일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네, 너무 콩깍지가 씌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감정 소모가 심하다 보니까 감정이 메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하는 카드일까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악마. 불같은 성향이 이제 참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도 합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이제 스킨십 얘기하자면 손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껴안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보편적인 거죠. 몸이 딱 달라붙는 걸 좋아하는 타입. 그리고 저 데빌 이 카드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게 맞네요. 혼자서 사소한 문제를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돌리다 보니까 속이 답답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원했기도 하고 주위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고요. 화해 보겠습니다. 화해 작가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서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힘든 걸 버텨내고 있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다리가 빨갛고 네, 다리가 좀 불편하신 걸로 나와요.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즐기는 타입이네. 힘든 걸. 이 카드는 애매모호하다. 일단 용기가 없다라고 얘기했다시피 용기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파.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존재감을 얘기할 때 교황처럼 길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대방과 조율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설득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해결 열쇠도 있고요. 자, 수요 보시면 수요 작가들 무엇을 의미해요?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돈이 작아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혼자 고민하고 있고 사람이라면은 사람에 관련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는 거겠죠. 지금 마음만 있는 거랑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어내는 거랑은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 만족한다. 혼자 만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봐도 자기 상상에 많이 맡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상상만 해가지고는 자기 만족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현실하고는 좀 다르니까.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 직시한다. 현실 직시한다는 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도 하고 신입사원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을 할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라서 이렇게 혼자 즐기고만 있다. 하지만 100% 움직일 겁니다. 보기를 보시면 저까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답하다. 그렇죠? 행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용기가 없어서 막상 앞에 가면 답을 구하고 있죠. 토사, 도인, 은둔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완체 몸 안에, 마음속 안에, 생각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뭐 드라마든 어떤 인터넷 매체들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을 자랑합니다. 현자를 뜻하니까요. 자, 이 카드 무엇을 할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나도 모르겠다. 똑같은 성향들은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죠.
무모하기도 하고 무모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까지 무엇을 매겨요. 도 아니면 모인 성향인데 아쉬운 게 없다. 하지만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주위에 이성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돈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조건 돈이 많아요. 하지만 더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의 만족을 하면서 아쉬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고 이성 때문에 눈이 높은 겁니다. 확실히. 자, 금요일 보시면 금요일 저 카드 무엇을 매가요? 현실적인데 살짝 고민 중이라서 돈이나 사람과 관련된 문제, 돈을 회전시켜야 되는 문제, 그걸로 인해서 상실감이 크다. 돈이나 사람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저울질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카드 무엇을 매가요? 더문 카드 답답하다. 장애물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눈앞이 캄캄하니까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더 문이 떴습니다. 문 카드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좋은 카드죠. 끊임없이 답답하니까 이 카드 무엇을 mer까요?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생각만 가득하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끌리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첩첩산중이다. 잘 되고자 하려면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상처받은 게 많아요.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나한테 꽂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 목 이런 데 칼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받은 데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있죠. 아쉬운 거예요. 그 상처를 받았을 때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생각으로나마 움직여야 돼. 이런 게 있죠. 벗어나야 돼. 지금에서 벗어나야 돼. 뭐 그 사람한테 끌린다. 이런 것도 되니까요. 자, 이 카드를 지났어. 저희 카드 무슨 의미가 좋은 미래를 꿈꾼다. 과거의 연애를 접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연애를 원하는 것일 때 이직, 지금에 있는 일하는 곳에서 다른 곳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되고요.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만 있는데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유는 내가 왕의 자리, 행동의 왕의 자리라면 오너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킹 오브 컵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영업의 제왕,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내비치는 거죠.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아. 하지만 난 지금 듣고 싶지 않아. 전혀 듣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자, 1을 보시면 1을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상처. 온통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그 상처에 집중하느라 정신없고 주위에 어떤 것도 현실적인 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죠. 섣부른 행동. 당장이라도 뭔가 행동을 하고 싶지만 생각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고 싶지만 그게 또 섣부른 감정을 이제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돌적으로 너무 잘못된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말했던 거 다시 자신이 때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행동력을 잃으면 안 돼요. 불도저는
행동력이라든지 이런 추진력을 잃는 순간 모든 일이 다 꼬여요. 문같이 문카드 자체는 끝없는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더라도 다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행동하고 후회하셔야 돼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 10, 11, 12가 12일 되겠고요. 13, 14, 15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2번 카드 오픈.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칼칼한 느낌이 오는 게 오늘 목을 좀 많이 사용했나봐요. 일하면서 본업을 하고 부업으로 이걸 찍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신 월요일 불도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2번 분이고요. 뒤를 이제 돌아보는 타입도 아니고, 그리고 불도저 같이 앞만 보고 서슴없이 자신의 생각을 필터링 없이 얘기하는 타입. 그래서 전차 같이 뒤를 생각 안 하고 막 돌진을 하는데 막상 행동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스핑크스 나오죠. 행동이 안 된다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조건이 갖춰져야 이 스핑크스가 움직입니다. 자, 99.9%가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준비가 다 됐는데 용기가 없어서 참. 자,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현실적인 문제로 힘든데 그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혼자 버티고 있으니까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였다.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인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포커페이스가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마음고생 심하신 상태. 자, 3번 3번에는 네, 자, 수요일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났습니다. 이런 날에는 과거에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회상만 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일을. 그리고 저를 좀 얘기를 한다면 이건 좀 차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조금 영성적으로 얘기한다면 차크라가 뭐냐면 좋은 기운을 뿜어내므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을 주어서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를 항상 만든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건 크게 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생성하는 사람이 있고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 주위에 가면 즐겁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카를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말만 하면 재밌다, 흥미롭다. 이게 그 차크라의 기운이고, 조절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아주 보통 말로 인해서 차크라가 많이 소모가 되면 기빨린다 이러죠. 그래서 말이 좀 없다 하고 할 때 한 번에 또 지게 또 하다가 또 뭐 집중할 때는 또 얘기 한동안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생각이 끝냈다. 뭔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건 일단 좋아요. 트라우마가 끝났으면 이거 너무 좋은 카드인데 당장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래가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불같은 성향이 이게 떴다면 내가 아픈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이별 통보를 받았다든지, 혹은 내가 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속에 박혀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것도 되고요. 금요일 보시면 금요일은 저돌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네. 말을 할 때 빠꾸 없이 그냥 막 질러, 뇌를 필터링 없이 그냥 바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 뒤는 생각 안 하겠다. 그죠?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데스 간다. 데스, 불도저가 데스를 만나게 되면 정말 힘들죠. 말을 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 힘들고. 하지만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데스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인데, 이 구간을 거쳐서 이제 끝이 나야 해가 뜹니다. 해가 뜬다는 것은 좋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죠. 이 기가 자체가. 자,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 교환 카드네요. 조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소연을 통해서 방법을 찾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소연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속의 아픔을 청산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짐을 던다. 그게 열쇠에 걸릴 수도 있고, 중재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말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설득력이 아주 하다 보면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가 찾던 방법이네 이럴 수도 있죠. 자, 월요일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란다. 안정당 환경에서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 로또 복권 이런 거죠. 당첨. 그게 아니라 한다면 이제 사람 문제로 봤을 때는 그 사람과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도 있는데 자신은 움직이기 싫고 용기가 없거나 해서, 하지만 상대방한테 간절히 어떤 행동을 바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얻기를 바랄 수 있는 거고. 자, 이 카드 무엇을 말해요? 욕망을 누른다. 흰 카드. 자신의 절제력이 상당히 강하신 분인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계세요. 엄청난 의지로. 그래서 그걸 자꾸 달래고 있다. 또 다른 의미는 힘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연인과의 관계에서 저 카드가 나타나면 상대방이 고집이 상당히 세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이번 분이 잘 달래서 이 연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이 카드 무슨 얘기할까요? 심판 카드. 할 수 있는 게 없다. 혹은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고는 내가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과, 부활이라는 의미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저기 한 사람이 통보를 하면 6명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화요일 카드 무엇입니까?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카드. 일단 이직,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도 그게 아니고 연인 쪽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연애를 꿈꾸는데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한 존재가 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입니다. 확실히 어떤 일이나 행동, 연애 쪽인데, 일인데 일이 나왔다는 것은 뭐 새로운 일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연애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사람의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야 진행이 되는 연애.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파니까. 자, 이 카드 무엇입니까? 내가 칼을 쥐고 있네요. 칼자를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겉으로 냉철한 척, 아주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법정 소송 이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 판사 카드 자체가 소송과 관련된 송사 문제,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저울을 두고 있죠. 수혈 보겠습니다. 수혈 역할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잘 쓸 수 있을까를 말하는 건데, 감정하고는 전혀 포함 안 되고 회상이랑 이렇게 부딪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회상. 왜 회상을 하냐?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다라는 회상이죠. 제 카드 무엇을 믿어요? 테너컵스.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같은 느낌이죠. 가족을 이루었고 아이도 있고 가족같이 편안한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죠. 오랫동안 봐왔던 대상하고 일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이 카드 무엇을 믿어요? 이번 분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일단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한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아주 과감한 행동이죠.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분이요. 불도저는 추진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다 뒤에 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나올지언정 지금 일단 행동하고 보자. 그래서 결과를 일단 뒤를 미루고 내 생각, 내 본능에 따르면 돼요. 배우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다치면서 배우는 타입이고, 그런 타입이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순간 모든 일이 안 막힐 데가 없어요. 다 막혀요. 자, 먹이라고 있으면 뭐예요? 저 카드 무엇입니까요? 왜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와, 이게 이렇게 뜨면 끝냈다. 무엇을 끝냈냐? 과감하게 앞만 보고 달리는 카드인데 뒤에 달리는 카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트라우마를 끝내고 원래 나의 모습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필터링 없이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겁니다. 자, 이 카드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알 수 없음. 포커페이스. 저 카드가 저거라면 마음의 문을 닫고 과감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게 자신의 직감 이런 걸 뜻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하이프리스트는 타로 마스터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영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분이 타로 마스터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명리학, 이런 사주 이런 쪽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시는 분이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영적인 능력자에서 좀 독실한 종교인,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면이 좀 강력하신 분이에요. 자, 이 카드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감추는 거. 트라우마를 끝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이유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맞죠. 지금 당장 행동할 수는 없지만
황금빛 미래를 꿈만 꾼다. 자, 그걸 보시면 저 카드 무엇을 맺까요? 축하받고 친구들과 놀고 마시고 즐기는 걸 뜻합니다. 과감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소수 노는 건데, 소수 노는 타입이 아닌데 원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옆에 두고서 다양하게 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풀을 가지고 노는 타입인데, 자, 축하받고 이거 무엇을 맺어요? 무모했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게 있네. 말려도 내 맘대로. 자, 이 카드 무엇을 맺어요? 장시하고 고민중이다. 나도 모르겠다가 맞죠. 결정장애. 결정장애 보면 이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불같은 성향이 이런 게 또 행동을 제약을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생각을 따라가면 됩니다. 뒤에 오는 건 100% 불안한 감정이기 때문에. 자, 별 보시면서 저 카드 무엇을 읽어요? 천천히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우마를 끊었으니까 이제 힘든 거 다 끝났으니 해가 떴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카드 무엇을 읽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집착, 미련, 이것 때문에 그렇네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죽을같이 힘든 게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게, 일을 이제 천천히 추진해야 되고, 천천히 추진해야 되는 이유도 뭐 빚이나 돈 이런 것 때문에, 돈이 고파서, 부족해서,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들 무엇입니까? 돈을 회전시켜야 되는 상황,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랑과 관련된 문제는 돈과 사랑을 두 가지를 다 저울질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연애냐 아니면 돈이냐, 이거 아니면 두 사람을 가지고 저울질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투자 이런 것도 이 카드가 어울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입니까? 애매모호하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용기가 없다. 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맺어요? 혼자 스스로 그 상황을 원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죠. 다리에 좀 안 좋으시고, 다리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으시고, 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중. 자, 이 카드 무엇을 맺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가진 사람에 관련된 문제. 타로 마스터 같은 경우라면 영적인 좀 거대한 독실한 뭔가 종교인이라든지 사주 명리면, 자신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거든. 하지만 제대로 된 감정을 봤을 때는 이게 괜찮아져요. 이유는 내가 힘든 걸 스스로 원했고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버티지 않아도 된다. 왜? 마음속 깊숙한 것은 이루고 있잖아요. 착화를 뿜어내고 있잖아요. 좋은 기운을 주고 있어요.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건 말로써 표현을 해야 차크라가 나옵니다. 영적인 능력, 영성 쪽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좀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쉬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딱히 좀 오랫동안 그렇게 어떤 사람한테 말을 못해서 못하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딪히세요. 왜? 결과는 알 수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답답한데 지금 뭐 아니면 도인 성격인데 답이 당장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또 다시 마음에 담아서 그렇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애가 이런 분들은 금방금방 다른 사람이 또 생깁니다. 금사빠개질 있어.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정하시기 바랍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 10, 11일 12, 13, 14, 15,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3번 카드 보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카드기도 하고 새로운 연애에 내가 그 사람을 잡아야지만이 되는 연애입니다. 그리고 새싹이 돋을 정도면 얼마 안 됐던 얘기. 그리고 화요일 보시면 화요일은 어떤 사람한테 끌리네요. 전반적으로 연애운 가능성이 높은 카드의 바탕이라서 그런 쪽으로 해석을 일단 해볼게요. 그 사람한테 끌린다. 하지만 이제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끌린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더 월드.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사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입니다. 그냥 주위에 보호받는 느낌도 있고요. 하늘을 날고 있죠. 하늘이 날 정도로 기분 좋은 날. 목요일 보시는 목요일은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 마음속에 온통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다. 근데 하늘의 실성, 하늘도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준비는 언제 다 됐는데 이제 뭔가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정해지는 순간 이제 행동을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저돌적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용기가 항상 없죠. 늘 이런 분들 보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발목이 묶여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그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게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야 되고 이게 그거예요. 신중함. 왜 신중하냐? 트라우마. 똑같은 일이 반복일까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한 80% 모았는데 더 20% 정도 모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리가 조금 안 좋으신 걸로 나오고요. 또 장인 카드기도 합니다. 한 자리에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천천히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슬슬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미미하죠. 보이기는 이동이 천천히 된다는 거는 등 떠밀려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등 떠밀릴 수도 있지만 보이는 존재라면 응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응원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의지를 관찰시키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 월요일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첫 카드 무엇을 맺어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행동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 불같은 좀 성격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한들 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를 한 느낌? 좋은 감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것만 보고 있어 그래요. 긍정적으로 조금만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희망이 나는 걸어볼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볼래 이거예요. 자, 이 카드 무엇을 빌까요? 심판 카드. 왜 현실적으로 힘드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 자, 카드 무엇을 빌까요? 생각을 끝낸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고 좋은 미래를 꿈만 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신이 만든 틀이에요. 그 틀에 부실 수 있어요. 왜? 망상일 뿐이니까. 현실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하려고 있으면 하려 저 가지고 무엇입니까? 혼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참고 있지만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리 역시나 안 좋게 빨갛네요. 근데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즐기고 있다. 좋은 자세입니다. 이건 벗어내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지. 뭐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자, 이 카드 무엇을 할까요? 새로운 연에 대한 시작을 뜻하는 거다. 아까 전에 행동을 잡고 있다면 지금은 말로써 이제 생각으로서 그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인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연애 쪽인데 굉장히 좋은 카드가 다 나와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무엇을 맺까요? 상실감이 크다.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하소연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칭찬일기를 좀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루에 사소한 나의 칭찬 이제 다 짧게. 오늘도 예쁨. 오늘은 빨리 일어났음. 그냥 날 칭찬해. 이런 것도 되고. 뭐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면 고양이 밥 준 날 칭찬해. 이런 것도 되고. 오늘도 열심히 일한 나 칭찬해.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하루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자, 이 카드 무엇을 볼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다 풀리지도 않은 진실을 알고 계속 생각하니까 상실감이 큰 거는 뭐 일단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2번 크게 데미지를 입었겠죠. 이별 통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상처를 입었다든지 내가 한 말을 다시 때려 맞았을 수 있죠. 인광 뭐 어쨌든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운명의 수레바퀴. 그 칭찬일기 몰아보면 참 이런 건 한 방에 해소가 되는데요. 자, 카드 무엇을 맺까요? 왜 저러고 있느냐? 하소연을 해야 돼서 하소연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하소연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조율도 하고 상대방한테 잘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쭉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그렇고요. 어차피 좀 설득력 있게 잘 말할 수 있으니까 3부분은 그 와중에 뭐 활기의 열쇠도 찾을 수도 있다는 거. 들어주는 사람 2명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도 생각을 깊게 할 필요는 없다. 하소연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라.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스타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나이트 오브 서서 간지를 바라는 이유는 앞만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당장이라도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자, 카드 무엇을 낼까요? 마음의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자, 심장이 아픈 트라우마. 자기가 무엇을 말까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서서히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거겠죠. 극복하고 천천히 그 사람한테 다가간다 라는 의미도 되고, 근데 재회를 하려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 용기, 트라우마, 상처 이런 걸 이겨내고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 같은 건 무엇입니까? 섣부른 감정의 표현일까 봐서 행동을 감추고 지키고 있다. 용기가 없다는 거죠. 네. 자기 같은 무엇입니까? 전하지 못한 감정이 있는데 그게 안정된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같은 무엇입니까? 집착, 미련, 트라우마. 트라우마요. 그걸로 인해서 저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니까.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상대방이 내 감정을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미리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상상, 망상이 빠져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유예요. 자신만의 상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틀입니다. 이게 부서예요. 자기까지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자, 자신이 만든 거절당할까 봐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죠. 몸과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그 상황을 지나야지만 헤어뜨는데 그 상황은 단순합니다. 내가 쓸데없이 김치국만 들이마셨구나. 그죠? 사실 현실은 이게 아닌데 이거예요. 현실을 좀 사셨으면 좋겠네. 어떤 식으로? 내가 했던 생각들은 모두 허상이다. 환상이다. 자기까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미래를 꿈을 꾼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이유는 새로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연애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이유가 바탕이 전부 다 연애 쪽이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자꾸 이렇게 지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연애를 꿈만 꾸는 거 서 있잖아요. 꿈만 꿀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버리면 됩니다. 다 이상한 생각이니까 다 버려. 현실은 달라. 이런 식으로. 백화점 무엇을 할까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이분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네요. 근데 3번 분, 2번 분도 이런, 3번 분도 좀 타로 마스터 기질인데 서로 상반된 거라면, 느낌이, 2번 분은 저돌적이라면 3번 분은 좀 감성적이다. 소심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둘 다 타로 마스터 기질도 가지셨고, 사주명리 쪽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독실한 어떤 신자, 기독교, 종교 같은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이 저런 카드가 좀 나올 수 있어. 엄청나게 강한 분. 자, 하이프리스트 알 수 없다. 그 카드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만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랄 필요가 없다니까. 생각이 너무 깊게 하시고 있어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 생각 완전 틀렸어요. 간절히 바라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무조건. 가지는 무엇을 맺어요? 감정을 절제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만 바란다. 하지만 소통은 잘 돼요. 감정을 절제할 뿐이지. 하지만 왜 절제하나요? 이거는 현실하고 완전 반대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 10, 11, 12, 13, 14, 15일 되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인. 4번 카드 분. 자, 보겠습니다. 자, 월, 일단 두 개의 나무 앞에 있다는 것은 의지를 다진 거, 그것만으로도 시작이 반이다 해서 이게 넘어가 있죠. 그리고 앞에가 노랗죠. 황금빛 미래를 꿈꾼다. 어떤 의지를 강하게 쥐고서 그 의지를 다진 것만으로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화일 보겠습니다. 화일은 이게 수학에 대한 것 같은데, 수학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얻는 건데,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작아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혼자서 고민하는 거고요. 물론 천천히 이제 다 얻을 거기 때문에.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현명한 행동인 것 같고, 방향성은 정해진다면 당장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겠다 라는 겁니다. 준비는 다 끝났기 때문에.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상실감이 크다. 내가 상실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상실감을 주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카드를 까봐야지 알겠지만, 소심한 타입이라면 상실을 받았던, 그리고 아주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타입은 내가 했던 거죠. 즉 상처가 되는 말을 두 번 크게 했다, 크게 받았다, 이렇게 되고, 서로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 받을 수도 있고요.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턱불장군, 똥꼬집을 뜻하는 황제 카드입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상대방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내 의지만을 관철시키는 그런 독불장군이기도 하고, 잠수를 타는 것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잠수 타면 아무도 얘기 듣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의지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독보적인 능력으로 불모지에서 내가 버티고 있는 거죠.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어떤 감정, 좋은 감정이죠. 부드럽고 그런 감정을 전달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직설적인 거하고 정반대인 부드럽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 자,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콩깍지가 씌어 있다라고 할 때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온통 그 생각으로 인해서 묶여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눈을 가리고 있죠. 마음속에 온통 그 생각이 있어서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월요일 볼게요. 저 같은 무엇을 못해. 혼자 만족을 하고 있고, 참 혼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상상에 빠져서 있다는 건데, 자, 이 카드 무엇을 못해. 새로운 연애에 대한 시작, 혹은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카드 자신이 이제 이 행동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그 연애를 내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된다. 이거죠. 이 카드 무엇을 말해요? 준비는 100% 다 되어 있는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뭔가 준비된 게 한 가지인 거 빠져서 그래요. 용기겠죠? 느낌이 용기 같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죠. 자,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화요일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네요. 다들 무엇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행복, 그러니까 이게 돈적인 행복, 현실적으로 행복은 꾸준히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게 또한 연애, 안정된 연애를 또 좋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무엇을 맺어요? 돈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돈이에요. 이건 돈이고,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집착 미련, 그런 쪽에도 되고요. 연애 쪽이면. 근데 돈이요. 자, 이 카드 무엇을 맺어요? 서로 시커멓게 들어간다. 돈이라고 한다면 여기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빚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트라우마나 집착 때문에 속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죠. 4번분이 이제 성적인 욕망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웬만한 손잡는 거 이런 거 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뭔가 뭐 딱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그 정도로 애정이 굶주려 있다. 그렇다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성적인 매력이 있으면 더 좋죠. 이성한테는. 자, 수요 보겠습니다. 수요 저 카드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 좋은 연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아직 행동의 용기가 없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안 되네. 자, 이 카드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힘들다. 돈이나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옆에서 날 더 힘들게 하고 있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날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 그게 아니면 환경. 자기 카드는 무엇입니까? 독불장군.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하지만 내 고집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서 그래요. 자, 모이고 있으면 목요일 작가들 무엇입니까? 감정 기복심을 가져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업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화가 폭발한다. 또 포함이 됩니다. 참고 참다 화가 폭발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쓴소리, 상처가 되는 말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감정 기복심 카드 무엇입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문제인데, 그것을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한다. 우리가 내가 상실감이 큰 부분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천천히 뭔가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 연애관계가 아니라고 하든 연애관계라도 해도 그렇지만 연애관계가 아닌 단계라고 해도 좀 더 내가 다가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돼요. 주위에서 응원도 해주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등 떠밀려서라도 이제 추진력을 받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중이다. 독불장군처럼 저렇게 있는 것은 감정을 조절을 해야 돼서 그렇다. 왜? 그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관계 지형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 무엇을 해가요? 혼자 스스로 그 상황을 원했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사람분이요. 하지만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죠. 자, 여기까지 무엇을 해가요? 시뮬레이션. 사소한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머릿속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절제를 하게 된 거고. 구설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돌아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천히 다가가서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하지만 그걸 끌어안는다는 걸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진짜 힘들거든요. 자, 이 카드 무엇을 말해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감당하기 그 힘든 걸 다 끌어안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다 껴안고 모든 걸 책임을 질게. 그게 너무 힘들고 보이지 않겠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무겁겠죠.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 안 하는 거죠. 얘는 콩깍지가 씌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감정이 너무 메말라가 있네요. 물이 없죠. 제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당장이라도 저돌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들겠지만 내가 다 껴안고 갈게. 뒤는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것도 되고. 근데 막상 용기가 안 날 수도 있고. 자, 뒤에 카드를 보면 연결되겠죠. 제 카드. 무엇을 말할지를 온통 마음속에 가득하다. 너밖에 보이지 않아. 너만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이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를 온통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있네요. 자, 이 카드 무엇을 말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냥 다 껴안고 가자 뭐 이렇게 되나요? 네. 무모하지도 모르겠지만 바보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시작, 무모하게 시작하는 거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시작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프다. 나도 모르겠다. 왜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겠다. 힘들겠죠.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신의 의지 하나로 모든 걸 다 감당해내기에는 어쩔 수 없이 힘든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힘든 길 안에서 분명히 자신이 챙겨야 될 이득도 있고요. 네, 일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마음적으로는 힘들다는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걱정거리라는 거죠. 그거 생각에 의해서 혹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또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걸 쉽게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게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의 상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간절히 바래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루어지는데 왜 그걸 또 걱정을 하십니까? 또 다른 걱정을 또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바라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서 끝내세요. 그 뒤에 불안한 거는 없애시고. 4번 카드 리딩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드리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 10, 11일, 12, 13, 14, 15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5번 카드 분. 자, 어려보겠습니다. 올해 소송에 관련된 판사 카드, 정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칼자를 내가 쥐고 있고요. 절질하고 있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다른 좋은 감정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고 안 보여줄 수 있고 이것도 자신이 결정한다. 그래서 칼 들고 있죠. 화일 보겠습니다. 화일은 현실적인 문제가 살짝 고민 중인 거,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돈과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연애를 할까 말까. 이 현실적인 문제, 돈을 벌어야 되나 연애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해도 투잡을 의미하는 두 가지를 다 쥐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좀 다리도 불편하기도, 팔도 좀 안 좋으시고 머리는 또 복잡하시네요. 그리고 돈을 회전시켜야 되는 상황도 됐고, 일단 두 사람을 가지고 저울질을 할 수도 있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무난하게 지나가네요. 안정 카드입니다. 텐 오브 컵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보시면 목요일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현명한 행동이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으로 하겠다. 행동부터 하는 게 좋은 거죠. 준비가 완벽한데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좀 행동력이 뒤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금요일 보면 트라우마 역시 트라우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발이 묶였죠. 발이 묶여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의 안 좋은 얘기를 듣고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울증에 빠지게. 나는 이래서 안 돼. 내가 그럼 그렇지. 이런 느낌. 자학이죠. 심리적 자학.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도문카드. 끝도 없는 장애물.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네요. 해인지 달인지도 모를 정도로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다. 자,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묶여있고요. 그리고 콩깍지가 씌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감정이 메말라고 있겠죠. 자, 월요일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돈에 불이 안 들어있죠. 그러면 이 불이 안 들어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내 돈을 만들 수 있을까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를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는 거죠.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만 가득하다. 현실적인 문제를 좀 보고 있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돈이 아닌 사람 문제로 가득하다. 마음속에.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남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껴안고 가고 있다. 자신감이 바닥이겠죠.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자,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시간 마음이 답답했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답답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 문제겠죠. 연결하다 보니까.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섣부른 감정 표현일까 봐서 답답해하고 감정의 문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설레는 감정이 있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고 트라우마는 있고 연애는 하고 싶고 이런 고민이 있죠. 근데 이게 또 내가 좀 희생정신이 강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유는 좀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볼게요. 수요일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왜 저렇게 텐 오브 컵스가 떴냐,
자신감이 넘쳐 흐르지만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나는 이쁘고 잘생기고 한데 말만 잘하는 거죠. 뭐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내가 맘만 먹으면 꼬실 수 있니 없니 말만 하고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로 속이는 마법사 같은 거. 자, 그렇지만 이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은 관계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참 나쁘지 않다. 좀 허세가 가득해서 자기 가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잡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 가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천히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또 긍정적이죠. 여기는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다 되는데, 자, 여기는 살짝 조금씩 움직이기로 하게 했는데 여기는 이미 준비가 어쨌든 움직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에 보시면 목에 가장 무엇을 먹어요? 현실적인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정적인 자기 카드 무엇을 먹어요? 겉으로는 얘기 잘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화도 잘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자기가 이런 무엇을 할까요? 풍요. 왜 저러고 있느냐? 풍요. 그 사람의 옆자리가 탐이 나서 산다. 날 수밖에 없죠.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겠지만 너무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서 미뤄왔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북한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주시한다. 트라우마가 있고 우울한 감정이 넘쳐오르고 한데 왜 그러냐?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트라우마가 끝내야 된다는 거, 우울증을 끝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5번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100% 행동하실 거잖아요. 자기가 현실을 직시하는 카드, 이 카드 무엇을 맬까요? 상실감이 크다. 안 좋은 말을 했었나 보네. 예. 상대분한테 안 좋은 말을 했는데 내가 다시 돌아온 걸 수도 있고요. 상실감을 크게 2번 느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안 아프기 위해서. 왜냐면 이미 아파왔기 때문에. 2번 크게 과거에 가까운 과거에 한 번, 먼 과거에 한 번. 그래서 2번 크게 받았고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겠다, 무모하다.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모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모하게 안 하고 이제 착실하게 조금씩 이제 다가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무모하지만 그래도 시작해 보련다 이런 것도 돼요.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만 바라고 있고 안정되게 환경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네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게 간절히 바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카드는 무슨 얘기일까요? 대체 마음속에 혼자서 많은 것을 다 안고 가고 있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편안해지겠지 하는데 자신이 다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감당해내야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내 사람도 포함이 되고 있고 스트레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천천히 안고 가도 이 카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간절히 바라기만 바라는 거죠. 상대방도 나를 연애를 보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길 바란다. 왜? 나는
내가 모든 걸,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같이 이겨내보자.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시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걸 자제하는 중이다. 불안한 감정이겠죠. 당연히. 당연히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데 수시를 제어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이미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단지 내성적이어서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뭐든지 그 사람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내 이해하면 다 불사르고 다 맞춰주겠다. 뭐든지 다 맞춰주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내색을 못하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가겠다. 굉장한 희생정신을 가진 5부분. 자, 1을 보겠습니다. 1을 저 카드는 무엇을 맺까요? 내성적으로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는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좀 자신이 이제 소심해진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한테 이제 눈치 보면서 그런 말을 꺼내기가 힘든 거죠. 자, 이 카드 무엇을 낼까요? 마음의 상처가 심하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덮어볼게요.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현실적인 문제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만 가득해서 그렇다. 왜냐면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감추겠죠. 이유는 마음속에 또 상처,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죠. 혹시나 또 내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게 꽃길이 될 수 있고 다시 힘든 산을 오르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눈에 보기 위한 카드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요. 상대방을 받들어주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5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용기를 한번 가지십시오. 자신이 생각하는 혹시나일 뿐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를 리딩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